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소변이 마려운데 화장실에 앉아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순간, 반대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소변이 새어나와 당황했던 기억. 이런 경험들은 많은 사람들이 흔히 겪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마치 개인적인 약점인 것처럼 숨기거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또는 좀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분명하고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뇨장애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신경계, 근육, 호르몬, 그리고 여러 장기 기능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전신 건강 문제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뇨장애를 단순한 방광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의 다양한 시스템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 증상을 통해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경고 신호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것이 요실금입니다. 요실금은 기침하거나 웃을 때 혹은 갑자기 소변이 참기 힘들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비자발적인 소변 누출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남성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이나 폐경, 노화로 인해 골반저근이 약해지면서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골반저근이 손상되거나 늘어날 수 있고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수치 감소로 인해 요도와 방광 주변 조직의 탄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방광을 지지하고 소변의 흐름을 조절하는 근육의 기능을 약화시켜 요실금을 유발합니다. 남성 요실금은 주로 전립선 수술 후 합병증으로 발생하기도 하며 과활동성 방광과 같은 다른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 수술 후 요도 관략근의 손상으로 인해 소변 조절 능력이 저하되거나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여 발생하는 절박성 요실금도 있습니다. 요실금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를 넘어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변이 셀까봐 불안해서 외출을 꺼리거나 운동을 피하게 되고 심지어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골반적은 운동 케겔 운동을 통해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거나 약물 치료로 방광 기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거나 지지력을 강화하는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요실금은 결코 숨겨야 할 질환이 아니며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남성에게 특히 중요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고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이 계속 남게 됩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를 감싸는 남성 생식기관으로 그 기능은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이후 남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노화 관련 질환 중 하나로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여 여러 가지 배뇨 증상을 유발합니다. 소변을 보기가 힘들어지거나 소변이 가늘어지고 약해지는 현상,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계속 남는 느낌,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 증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깨는 야간뇨 증상은 흔하며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고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심해지면 방광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만성적인 배뇨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소변이 완전히 막히는 요폐를 일으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 치료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알파 차단제나 다서잘파, 환원효소 억제제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레이저 수술이나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비뇨의학과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등 정기적인 검진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뇨장애는 단순히 비뇨기계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전신 건강의 다양한 측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는 경우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이 손상되면서 소변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거나 갑자기 소변이 쏟아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당뇨병성 방광병증이라고 합니다. 고혈당으로 인해 미세혈관 합병증이 발생하여 신경세포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거나 신경 자체가 손상되면서 방광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방광 근육의 수축력이 약해져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신경병성 방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방광에 소변이 과도하게 차도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거나 소변을 보더라도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아 잔뇨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광이 과민해져 빈뇨나 절박뇨, 요실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배뇨장애 예방과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고 방광 기능을 보존하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라면 배뇨 습관의 변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허리 디스크나 척추 질환 역시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을 눌러 배뇨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면 요추 부위에 위치한 방광 관련 신경이 물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방광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척추의 신경들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방광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은 요추 하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손상되거나 압박을 받으면 방광의 감각 기능 소변이 찼다는 느낌과 운동, 기능 방광 근육의 수축과 이완 모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변을 참기 어렵게 하거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경인성 방광은 소변이 과도하게 차거나 혹은 방광이 제대로 비워지지 않아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높습니다. 척추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는 원인이 되는 척추 질환을 치료함으로써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이나 신경감압술 등을 통해 신경 압박을 해소하면 배뇨 기능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척추 건강과 배뇨 기능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허리 통증과 함께 배뇨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신경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협진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스트레스와 불안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배뇨 패턴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특히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이로 인해 빈뇨, 절박뇨, 잔뇨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싸움 또는 도피 반응과 관련이 있어 우리 몸을 비상상태로 만들고 방광을 수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방광의 경우 심리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감이나 긴장감이 심할 때 소변이 더 자주 마렵거나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방광이 실제로 소변으로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경학적인 자극으로 인해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배뇨장애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완요법, 명상, 요가,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 상담을 통해 근본적인 불안 요인을 해결하고 항불안제나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 치료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배뇨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배뇨장애는 단순히 소변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복합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경고등이 켜진 것처럼 우리 몸의 중요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편한 증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배뇨장애는 우리 몸의 통합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편안하고 건강한 배뇨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뇨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면 단순히 특정 부위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신호는 우리 몸이 더 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보내는 조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방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뇨장애를 단순히 부끄럽거나 나이 탓으로 돌리며 방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배뇨장애를 방치하면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져 더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이 세균의 번식, 환경이 되어 요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변은 원래 무균 상태이지만 방광에 오래 머물게 되면 외부에서 유입된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요로 감염은 방광염, 요도염, 신우신염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며 이는 심한 통증, 빈뇨, 잔뇨감, 고열, 오한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우신염은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까지 영향을 주어 더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요로 감염은 신장 기능을 점차적으로 저하시키고 심각할 경우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부전은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므로 요로 감염의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소변이 계속 새는 상태 역시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피부 질환, 감염, 그리고 심리적 위축까지 유발합니다. 요실금으로 인해 피부가 항상 소변에 노출되어 습한 상태로 유지되면 피부는 알칼리성 소변에 의해 자극받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는 습진, 피부염, 곰팡이 감염 등 다양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피부 궤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변 냄새나 옷에 묻어나는 문제로 인해 당사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존감이 저하되고 사회활동을 기피하게 되는 심리적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을 피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며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단순한 불편함이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생활과 행복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뇨장애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위협하는 질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참지 않는 것입니다.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뇨장애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으로 여기거나 혹은 너무 부끄러워서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건강한 삶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문진, 신체검사, 소변검사, 요역동학 검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배뇨장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더 큰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생활 습관도 배뇨장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은 배뇨 기능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과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탄산음료 등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와 식품은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방광 근육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소변을 자주 마렵게 하거나 급하게 소변이 마려운 절박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역시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방광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후에는 평소보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절박감이 심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뇨장애 증상이 있다면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매운 음식, 산성 과일 주스 등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물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분을 너무 적게 섭취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변을 줄이려고 물을 덜 마시는 습관은 오히려 방광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변이 농축되어 색이 진해지고 냄새가 강해집니다. 이렇게 농축된 소변은 방광 내벽을 더 자극할 수 있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요로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량이 줄어들면서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신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충분한 수분 섭취는 방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배뇨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은 방광을 세척하고 요로 감염을 예방하며 방광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단, 잠자리에 들기 몇 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야간뇨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개인의 활동량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수분 섭취량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참거나 반대로 너무 자주 가는 습관은 방광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방광은 일정한 양의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불규칙한 습관은 방광의 정상적인 기능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너무 오래 참는 습관은 방광의 과도한 확장을 유발하여 방광 근육의 탄력을 저하시키고 소변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는 잔뇨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요로 감염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자주 화장실에 가는 습관은 방광의 용적을 줄어들게 하여 과민성 방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방광 훈련을 통해 일정한 간격으로 소변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에서 3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는 습관을 들이고 점차적으로 간격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방광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방광 훈련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케겔 운동과 같은 골반적인 강화 운동도 배뇨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골반저근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고 소변을 조절하는 중요한 근육이므로 이 근육을 강화하면 요실금이나 절박뇨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의 변화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뇨장애는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건강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배뇨장애는 그 신호 중 하나이며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더 큰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뇨장애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젊은 층에서도 스트레스, 잘못된 생활 습관, 특정 질병 등으로 인해 배뇨장애를 겪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진단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조기 진단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배뇨장애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건강한 배뇨 기능은 단순히 신체적인 편안함을 넘어 정신적인 안정감과 사회생활의 자유로움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뇨장애는 결코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으며 충분히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관심과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문을 두드려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건강한 배뇨는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